자, 이번에 우리 지역에 열정과 패기 넘치는 청년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그렇죠. 아침마당 대구에서 아주 야심차게 기획한 달려라 K청년 시간입니다. 네. 요즘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던가 지역 청년들의 여기 추출 이런 것들이 많은 걱정거리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 지역에서 멋진 꿈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또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달려라 K청년.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멋진 청년 두 분이 오늘은 달려라 K청년의 주인공입니다. 네, 건장한 두 청년이 나오는데 네. 먼저 우리 아침마당 시청자분들께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포항에서 서핑샵을 운영하고 있는 권순효라고 하고 프로서퍼로 현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핑샵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이현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서퍼라고 하면 이제 파도를 타는 분들이잖아요. 예. 저는 이게 서핑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포항에서도 서핑을 할 수 있는지 몰랐거든요. 포항은 서핑 스팟이라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포항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서핑 스팟은 네? 이제 포항시 흥해읍에 용한리 해변이라는 해수욕장이 있어요. 용한리 보통 해변? 서퍼분들에게는 신앙만으로 많이 알려진 공간입니다. 예. 아니 요즘 젊은이 그러면 이퀄 뭐냐? 서핑 좀 타야 된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서핑할 만한 데 어디 있을까 보니까 포항에 이런 서핑 파도 맛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도 맛집. 뭐 3대 성지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다. 요즘 또 보면은 젊은이들이나 관광객들이 또 도심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오시겠어요? 네, 맞아요. 요즘에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문을 새로 이제 해주시는 서퍼 이제 예비 서퍼분들 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그 샵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서핑을 입문한 건 2017년도에서 코치 생활은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고 작년에 이제 샵은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작년에. 네. 그러면 원래 두 분은 알고 있던 사이셨나요? 저는 예. 처음에 친구 따라서 예. 포항에 오게 됐다가 그때 우연히 이제 우리 사장님 예. 순효 서퍼님을 만나게 됐고요. 네. 그 뒤로 이제 오픈을 하시고 손님으로 저도 계속 다녔었어요. 네, 타지에서 왔거든요. 그럼 원래 고향은 어디예요? 원래 고향은 대전입니다. 대전. 네네.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로 우리 사장님께서 저에게 같이 바다에 한번 있어보자라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합류하게 됐고 같이 바다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권수도 씨는 원래 그럼 포항 분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포항시 이제 흥해읍에서 태어나서 오. 한 20년 정도 거기서 살다가 네. 이제 제가 대학교 이제 학업 때문에 서울에 가서 한 8년 정도 지냈어요.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17년도에 고향에 내려와서 뭐 다양한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좀 경험해보고 뭐 좀 있다가 원래는 다시 서울로 올라갈 계획이었는데 뭐 포항에서만 짧은 기간 포항에서 있으면서 예. 뭐 포항에서만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서핑샵 알바를 보고 예. 이제 처음 서핑을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이현규 씨는 친구 따라 포항에 왔다고 하셨는데 네. 뭐 대전 사람이 갑자기 포항에 그냥 턱 오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쵸.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저는 서울에서 네. 일을 하고 네. 공부를 하고 오. 있었고요. 네, 제가 대전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계기는 이제 아버님께서 아프셔가지고 병간호를 위해 내려가게 됐었어요. 네, 약 2년 전에.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서핑이란 그런 운동을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갈 생각도 안 했었고 크게 그래요? 관심도 없었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대전에 내려가서 아버님 병간호를 해드리면서 이제 참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친구가 이제 바다를 간다는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바다를 가냐, 그러냐, 잘 갔다 와라. 네, 같이 술 한잔 하고 싶었는데 뭐 간다니까 붙잡을 수가 없어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도 뭔가 좀 뻥 뚫린 곳을 가고 싶었고 좀 시원한 바람을 맞고 싶어서 그럼 혹시 옆자리 자리 나면은 나도 같이? 데려가라. 네. 그래서 따라오게 됐었어요. 어. 네, 그게 그렇게 왔던 곳이 포항이었고 네, 포항 바다를 막상 와서 보니까 네.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때 마침 또 우리 사장님이 계셨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처음에는 저한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겨울에 서핑해야 되는데 이제 갑자기 진짜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저 서핑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일단 들어와 봐라 했는데
이제 그게 작은 인연이 계기가 돼서 그랬군요. 지금까지 네,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서핑이 맺어준 인연인 그쵸. 거네요. 네, 맞아요. 그죠? 뭐 소개팅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두 분 다 서핑의 매력에 빠져서 지금 포항에 정착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서핑의 매력에 빠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도심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연에 약간 매력에 빠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바다가 생각보다 사람들의 스트레스 같은 거를 중화시켜주는 효과를 정말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에서 좀 이제 지낼 때는 건강도 좀 악화되고 이제 이렇게 살도 좀 많이 찌고 이제 당연히 이제 원래 살던 공간이랑 좀 다른 곳이다 보니 네. 좀 안 좋았었는데 다시 이제 바다에 내려오고 나니까 되게 컨디션도 다시 회복이 되게 많이 되고 살도 되게 많이 다시 빠지게 되고 또 이제 일단은 자주 웃게 되고 예. 스트레스 받다가도 이제 바다에 들어가고 나면 괜찮아지는 그런 게 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핑 덕분에 포항으로 젊은이들이 유입이 된 거네요, 그죠? 그쵸. 네, 포항 바다가 효자네, 효자.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핑하면 포항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막상 포항에서 서핑 샵을 하는 분 입장에서 포항 바다 이런 매력이 있다. 자랑 좀 해주시죠. 외지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정말 정형화되고 상업적으로 변질된 다른 해변들보다 훨씬 더 내추럴함이 있고 네, 그리고 더 가족 같은 그런 정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정이 있는 바다가 포항 바다다. 저는 이렇게 서핑을 하면서 포항에 처음 오게 됐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람들도 따뜻하고 더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냥 그 어떤 가게들을 들어가더라도 되게 따뜻하게 맺어주고 맞아주고 말투가 다르니까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봐 주시면서 한마디라도 조금 더 이어가 주시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꼭 서핑뿐만이 아니고 이런 지역사회의 그런 따뜻함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마음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말로만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두 청년이 얼마나 패기 있고 열정 넘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기군요. 사실 바로 네, 맞아요. 포항의 서핑 성지군요. 보기만 해도 그냥 뻥 뚫려요. 가슴. 네. 저희 샵이에요. 오. 지금 이제 강습 받으러 온 분들이 뭘 쓰고 오늘 계시네요. 이제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네, 바다에서 저 쓰고 여러분들 있는 거는 안전수칙 동의서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게 이 핀 자체가 이제 하드보드 옆에 서핑에는 보이시는 빨간색 아무래도 보드 있죠? 보드를 들고 파도를 맞는 거다 보니까 네. 안전이 중요해서 그렇죠, 예. 충분히 들어가기 전에 안전수칙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입수를 하고 있어요. 이 서핑 보드들이 굉장히 컬러풀한데 직접 고르신 건가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보드들입니다. 직접 네, 디자인을 네. 하셨어요? 헉, 우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거 이제 지금 오늘 날씨는 날씨 좋은데 상황이나 지금 약간 이렇게 파도 방향 같은 게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파도가 오늘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까? 네, 이제 바다를 볼 수 있는 캠도 따로 다 존재해요. 아, 우와. 그래요? 네. 이렇게 먼저 지상에서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입수하는군요. 양팔을 맞습니다. 펴고 시선을 멀리 바라보는 게 기본 동작입니다. 이렇게 지상에서 연습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야 조금 더 수월하게 서핑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접니다. 오늘 선글라스 쓰고 오시죠? 챙겨올 걸 그랬어요. 엄청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앞에 보고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려운데 또 생각보다 더 그 오기가 생기고 나이대가 젊어서 말이 잘 통해서 재밌었어요. 되게 젊은 분들이 알려주시니까 조금 더 활기차고 좀 신나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 좀 재미있게 해주셔가지고 좀 배우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바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요. 예, 나왔어요, 지금. 오, 예. 나왔습니다. 일어서야죠. 일어서야죠. 짜짜짜짜야. 상처는 못해야죠. 이거 일어서려면 얼마나 걸려요? 하루 만에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일어서는 것까지는 근데 혼자서 오, 이렇게 이분 탄다. 타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아, 하루 만에 일어설 수가 있군요.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데요? 도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제 놀러 오세요. 네, 파도가 잔잔해 보이는데 꽤 높고 빠져도 무섭지 않을 정도의 수심이에요. 네, 맞아요. 원래는 서핑
이제 입문 강습을 할 때는 한 허리 정도 수심에서밖에 강습 진행을 안 해서 수영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물 공포증을 좀 극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핑을 많이 선택하시기도 여름철 하세요. 지나도 배우러 갈 수 있는 거죠? 아, 물론이죠.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저희 12월까지는 가능합니다. 12월까지요? 네. 우와. 저는 예전에 호주에 놀러 갔을 때 수영도 못하고 하니까 서핑은 도전을 못하고 이 바디보드라는 게 있어요. 되게 훨씬 초보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다가도 이제 물을 좀 먹었단 말이에요. 저같이 완전 잘 못하는 사람도 배울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이제 오히려 바디보드가 그리고 사실은 더 이제 물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행이네요. 서핑이고 실제로 서핑 같은 경우에는 보드가 일단 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일어났을 때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다 함께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살도 괜찮죠? 아, 물론이죠. 아니 정말 이렇게 그 젊은이들이 포항 바다에서 이렇게 서핑 즐기는 거 보니까 포항이 젊은이들의 성지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듣기로는 전공이 서울에서 그 미술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까? 아까 서핑 보드도 직접 디자인하셨다고 네네. 하시고 그러면은 미대를 다니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미술대학교를 다녔고 네. 전공은 이제 조각 전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각가로서 권순효 씨가 만든 작품들인데 와 뭔가 심오하지 않습니까?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오. 다 이게 이제 한 전시를 한 작품들이죠. 네네네 졸업 전시회를 한 작품들인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지로 이제 다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용접을 해서 이제 골조를 짠 다음 이런 식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아니 지금 작품만 봐도 이 사람은 미술적으로 갔어도 이거 굉장히 쉽지 유명한 않아요. 작가가 네. 됐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어쨌든 현재는 꿈이 서퍼인 그쵸. 건가요? 파도를 많이 타고 행복하게 네. 사는 게 꿈이에요. 그럼 이현규 씨는 꿈이 원래 뭐였어요? 저요? 네. 저는 저만의 브랜드를 하는 게 꿈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장님처럼 그 미대를 나왔고요. 아 진짜요? 미대 아. 오빠들이 집에서 미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빠는 권순효 씨는 조각가셨고 이현규 씨는 전공이 저는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중에 패션을 전공을 했고요. 패션 디자인. 네, 그거에 이제 더 발전해서 예술 경영이라는 그런 공부도 하셨어요? 학위를 공부를 해서 우와. 그쪽으로 또 관심을 가져서 브랜딩하고 뭐 지역 사회나 그다음에 그런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술 전공자에서 지금은 서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영규 씨는 그 전에 또 창업도 다양하게 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공부를 하면서 네. 이제 저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페도 했었고요. 오. 와인바도 했었고 우와. 네, 마지막에는 샐러드 바까지 오. 샐러드 가게까지 하고 지금 어, 나오는 이거예요? 여기가 혹시 샐러드 바인가요? 네, 맞아요. 이게 직전에 색깔이 했었던 풀 샐러드 색깔이에요. 바고요. 여기는 카페처럼 여기는 보이는 대전에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이게 오, 샐러드예요. 맛있겠다. 정말 맛있었어요. 아니 저도 약간 먹고 하와이 느낌이 나요. 네, 맞아요. 포케랑 접목을 시켜서 약간 한식으로 더 발전을 시켜서 네, 제가 직접 개발했던 메뉴들이고요. 오 나만의 메뉴. 여기 카페다. 여기는 제가 서울에서 했던 카페. 지금 서 계신 분이 사장님이세요? 네, 접니다. 아니 이 음악하는 분은 누구시죠? 접니다. 제가 음악 활동도 같이 하고 있어서. 정말요? 네. 아니, 못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기타도 그러면 직접 연주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제 그룹이 있는데요. 제 친구랑 둘이서 어쿠스틱 듀오로 직접 작곡하고 편곡하고 하면서 음악 활동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두 분 모두 정말 전공은 다 미술 쪽이신데 전공과 상관없이 서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다재다능하고요 보면 또. 예. 진짜 요즘 MZ 세대라고 하죠. 청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 방식 자체가 기존 분들이랑 많이 다르다. 기성 세대랑은 많이 다르다는 네.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직업을 가질수록 고민도 많이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창업도 여러 번 하면서 드는 생각 혹시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이 가장 크겠죠. 네. 이제 시기라는 것들도 존재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사회적인 인식들도 많이 크고 창업 자금도 네, 중요할 거고요. 그쵸.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좀 경제적인 것들이 가장 클 건데 그래서 더 도전하고 싶어도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사장님이랑도 같이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네. 우리가 행복에 조금 더 초점을 두다 보면은 조금씩 그런 타협점들도 찾고 더 과감한 도전들도 하면서 새로운 것들, 새로운 가치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무턱대고 다 저질러 놓는 것보다 조금씩 나의 기반을 다져가면서 하나씩 이루어 간다면은 나의 원하는 바도 이루고, 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것들을 해가면서 또 다른 결실들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배우는 게 생각이 많다. 듭니다. 네. 예. 그 모든 걸 또 바다에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 포항 바다가 정말 부러워요, 모자입니다. 갑자기. 근데 두 분이 또 부러운 거는 젊으니까 가능한 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더 많고 그리고 시간도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두 분 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도 참 부러운데 어떻게 두 분 지금 하는 일에 만족을 하시는지 한 분 한 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만족하십니까? 근데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고 네. 다시 이제 도저히 서울로나 혹은 대도시로 가서 살 자신이 없어요. 그 정도로 만족도가 높구나. 네. 현주 씨.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고 있고요. 네, 일뿐만 아니고 저랑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이렇게 더 오래 앞으로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장님뿐만 아니고 저희 서핑샵 같이 스태프들 그리고 또 오시는 손님들을 통해서도 큰 행복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서핑은 또 여름철이 성수기잖아요. 네, 맞아요. 추운 겨울이 오면 어떻게 다시 카페를 하시나요? 아니면 각자의 삶을 살다가 다시 헤쳐모여? 예. 보통은 이제 서프샵들이 12월 정도까지 영업을 한 다음에는 보통 1, 2월 극 동계 기간 동안에는 해외에 좀 많이 나가요, 사장님들이. 혹시 그래서- 해외에 또 서핑하러 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야.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발리나 아니면 뭐 호주나 아니면 뭐 하와이, 캘리포니아 이런 나라들로 가서 도시들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겨울 동안 저는 이제 또 프로서퍼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 동계 이제 훈련을 가게 되는 거죠. 동계 훈련이네요. 하지만 이제 가서 조금 놀기도 하고 네, 편하게 좀 이제 장사하지 말고 이제 좀 편하게 있는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 워낙 이 서핑이 붐이다 보니까 네. 두 분처럼 이런 내가 또 서핑 샵을 또 오픈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강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형규가 말했던 거랑 똑같이 이제 금전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서의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보니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하는 것보다는 포항에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 지방에서 하는 게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본인이 이렇게 요즘에는 서울에서 감각이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가진 친구들이 고향에 내려와서 직접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옛날만큼 막 창업을 한다고 해서 뭐 거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보니 가볍게라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권순여 씨는 프로 서퍼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맞습니다. 프로 서퍼라는 오늘 말 처음 들었는데 프로 리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는 거는 이제 저도 이제 샵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고 네. 네. 이제 서핑을 하면서 지원을 받는 걸 이제 저희가 보통은 프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드를 스폰서가 있어서 보드를 지원받는다던가 아니면 웨이슈트 같은 걸 지원받는다던가 예.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회들 같은 경우에 있는데 그런 대회 같은 게 이제 나갈 때 대회 지원비가 좀 나온다던가 예.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 그렇군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제가 프로서퍼의 기준이 좀 찾아보니까 외국에만 서핑 대회가 있는 게 아니라 포항에서 대회가 열렸더라고요. 그럼 그 대회는 당연히 참여를 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참가를 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결승전까지 올라갔다가 우와. 이제 결승전에서 아쉽게 6명 중에 6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승까지 갔으니까요. 미끄러졌고 예전에 이제 18년도에 이제 송정해수욕장에서 열린 해운대 구청장배 대회에서는 이제 그때는 비기너로 나갔었어요. 그때는 이제 한 100명 정도 출전을 해서 거기서 3등 정도 했었습니다. 대회 나가 사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있나요? 네. 대회가 이렇게 많으면 저희 샵 스태프분들이에요. 아, 네. 그래요? 아. 저 배우러 갈래요. 핫가이들, 핫걸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여기는 이제- 대회장인가 봐요. 네, 이게 송정에서 했던 대회의 오. 그 사진이에요. 상금이 있는 대회겠죠? 네, 물론 상금이 있습니다. 이거 권순효 씨가 파도 타는 모습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역시 프로 서퍼는 다르긴 다른데요. 멋있어요. 예. 이야, 파도를 가르는 모습. 진짜 쉽게 일어나시네요, 근데. 연습을 늘 꾸준히 해야 되겠군요. 와.
와, 가슴이 진짜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저거 왜 저랬어요? 아, 저 이제 기술 성공을 하고 난 뒤에 행복해서 이제 만세를 딱. 만족할 만한 서핑이었다라는 네네네네. 표시군요. 나 해냈다. 파도가 매번 매 순간 매 초 변해요. 그래서 네. 똑같은 파도는 단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는 것도 되게 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고 저 같은 경우도 뭐 프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제대로 못 일어나는 이런 실수들도 많이 하게 되고요. 파도가 너무 달라서. 네, 맞아요. 매번 매 순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 매력이 좀 빠지게 되네요, 그렇죠? 저도요. 근데 이분들을 보고 있으니까 꿈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꿈은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루고 나면 이게 허무하고 뭔가 또 새로운 거 도전을 해야 되는 건데 또 젊으니까 도전할 네. 수 있고 근데 도전했는데 그게 또 천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또 도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분은 지금 포항에서 이제 꿈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청년으로서 포항에서 털을 잡고 살아가기가 어떠세요? 두 분의 다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예. 원래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저도 대학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을 때는 사실 거기서 이제 집을 제가 산다 혹은 이제 뭐 거기서 생활권을 제가 만들어낸다라는 게 좀 엄두가 좀 안 났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았고 이랬는데 막상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어쨌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부모님이 일단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집도 일단은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되게 일단 마음이 좀 안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제가 또 이제 하고자 하는 이 일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제 요즘에는 오히려 서울에서 뭔가 문화로 즐기는 것들이 다가 아닌 세상이 되었거든요. 뭐 SNS도 그렇고 뭐 매체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고 또 오히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캠핑을 한다거나 혹은 서핑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 쪽에서 혹은 이제 자연과 함께하는 취미를 가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이제 지방에 내려와서 살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진 것처럼 저 역시도 이제 포항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혹은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또 자연과 함께 지낼 수 있고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만족스럽고 물론 이제 안타까운 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시회를 간다던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그런 거를 좀 자주 누리는 편이었는데 네. 요즘에 이제 포항에 내려오고 난 뒤에는 그런 게 좀 힘들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제가 맘만 먹으면 뭐 KTX를 타고 서울에 금방 올라가서 꼭 보고 싶은 전시 같은 거 보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어려움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열차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일일 생활권이에요. 맞아요. 네. 네, 우리 이현규 씨는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은 이유였지만 좋은 기회로 네, 되게 서핑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네. 서핑을 지금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서핑은 그렇게 대중들에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마니아적인 부분들이 되게 커요. 네. 서핑뿐만 아니고 다른 운동들이나 오. 다른 문화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 그 격차가 커지는 네. 편이라고 느껴져서 이제 제가 서울에서 예술경영이란 공부를 하면서 문화기획자, 문화행정 같은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실무도 한번 해보고 공부를 했을 때 네. 아쉬웠던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서울이라는 그런 수도권이라는 그런 지역에서는 조금 더 그런 마이너적인 그런 문화들을 쉽게 접할 수 문화들을 있는데. 쉽게 제공하고 네, 네. 지원도 받고 지역 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역 사회 사회민들이 되게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포항에서도 저희 또 이런 지방에서도 서핑도 서핑이고 뭐 다른 뭐 그런 다양한 분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현직에 있는 이런 서퍼분들이나 아니면은 종사자들과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또 많은 다양한 문화들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포항이란 지역이 양양이나 부산이나 제주도에 못지않게 더 커지고 지역만의 그런 색깔을 가져서 더 큰 스팟으로 더 큰 지역으로 커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포항에- 청년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겠죠. 포항의 털을 잡고 일을 시작한 이 두 분 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네. 두 젊은이 영향을 받아서 타 지역에서 좀 포항으로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끝으로 두 분 각자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나 좀 말씀해 네, 주십시오. 앞으로의 계획.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서핑이라는 스포츠가 단순히 이제 스포츠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약간 문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서핑을 하는 게 파도 타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바다에서 이제 저희가 그냥 앉아서 가볍게 뭐 맥주를 한잔 한다던가 아니면 태닝을 한다던가 햇살을 즐긴다던가 해수욕을 한다던가 이런 모든 활동들이 다 이제 서핑에 포함되어 있는 행동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뭔가 또 다른 예술 활동을 한다던가 바다를 또 청소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뭔가 문화적인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를 하나 저도 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생산된 브랜드나 혹은 이제 이런 문화 활동들이 뭐 뉴욕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치바나 미야자키 이런 현에 가서 이제 서핑이 되게 발달되어 있는 동네인데 그런 곳에서 이제 오히려 도쿄로 이렇게 역수출되는 게 이미 이제 1960, 70년대 이미 다 한번 이루어졌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히려 뭐 양양도, 포항도, 제주도, 뭐 송정도, 부산 송정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역 문화권에서 서울로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역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게 제 꿈입니다. 앞으로의 목표이자.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 계획 이런 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이라 네. 네, 뭐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누가 뭐 총대 메고 이런 계획이 아닌 같이 함께 진짜 크루로서 일원으로서 함께 하면서 조금 더 좋은 더 재밌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저도 같이 꿈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남은 여름 파도 즐겁게 타면서요. 우리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놀러 오세요. 네. 네, 오늘 바느질하는 남자 김은동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만나본 미대 오빠에서 시작해서 서퍼로 활동하고 있는 두 젊은이도 그렇고 역시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 도전을 감행하는 용기 그런 게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이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맞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아침마당 대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 8시 25분에 더 새로운 소식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